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란 게 무엇인지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인수분해에서 우리는 인수랑 분해라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 해서 인수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요. 인수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 뒤에 분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수들을 분해하겠다라는 말로써 인수분해를 이해해도 참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인수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기본적인 인수라는 녀석들은 어떤 말이었냐면요. 자, 10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자, 얘는 여기에 약수들을 우리는 미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수. 약수는 1, 2, 5, 10이다. 뭐 이런 녀석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인수들은 뭐가 되냐면요. 바로 곱으로 표현된 녀석이에요. 곱으로 표현되는 녀석. 자, 그래서 얘가 10이라는 숫자를 했을 때 1 곱하기 10으로도 쓸 수 있겠고요. 같은 말로써 2 곱하기 5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녀석들을 곱으로 표현된 녀석이다라고 해서 그런 녀석들을 이때의 숫자들을 인수라 불러요. 1, 2, 5, 10이죠. 자, 근데 참 재밌는 녀석은 바로 약수랑 인수랑 똑같네? 밑에는 분명히 인수를 나타내는 수였을 거고요. 위에는 약수를 나타내는 수였을 거야. 근데 그 의미가 똑같다는 거죠. 의미라기보다는 숫자를 한번 표현해 보니까 똑같이 나왔을 뿐이야. 그럼 얘네들은 뭐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수랑 인수는 같은 의미로서 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숫자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문자에서부터 좀 나타내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뭐 했냐면 이런 거 했어요. x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다 라고 해놓고서는 이 친구들 곱으로 이미 표현됐죠. 근데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다 라는 형태로 이제 써진다는 거예요. 와우, 이 친구는 굉장히 곱에 있는 녀석들을 곱을 계산을 해갖고 계산하니까 오른쪽 값이 나왔죠. 자, 우리가 이런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방식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 불렀습니다. 곱셈 공식.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다시 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곱으로 표현한다. 곱으로 표현한다. 인수. 곱이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인수였죠? 바로 곱으로 표현한다가 바로 인수분해인 거예요. 인수들로의 곱으로서 분해하겠다. 그래서 얘는 다시 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3으로 되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친구가 뭐가 있을 거냐면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 기존에 곱셈 공식이 있었죠. 곱셈 공식이 왜 자꾸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라. 제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그 속에 있는 녀석들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조금만 뒤로 가서 얘기할 거고 잠깐 우리는 그러면 얘네들 인수분해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먼저 볼 거예요. 방금 전에 곱셈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인수분해 본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곱셈 공식은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런 녀석이었어요. 바로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웠죠. 자, 그래서 그 분배 법칙을 통해서 갈 겁니다. 자,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라 곱하기 c다. 다르게 생긴 그런 더하기랑 곱셈의 연산 성질로부터 두 개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달랐죠. 그 다른 성질로부터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나누어 줘야 해요. 그래서 a 곱하기 c랑 더하기 b 곱하기 c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오는 형태가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의 형태에 따라서 곱셈 공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걸 다시 곱으로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라 했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인수분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와, 나 지금 C라는 같은 인수를 갖고 있네. 공통된 곱으로 된 녀석을 뭔가를 갖고 있네. 얘를 다시 되돌리자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명칭 매겨보자면 분배 법칙을 하는 게 여기 분배 법칙이었어. 분배 법칙.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내려갖고 다시 곱으로 해주는 게 인수분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이게 바로 인수분해의 기초가 되는 녀석이에요. 우리는 인수분해 방법을 공통된 인수가 있을 때 공통된 인수로 묶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공통된 인수로 묶는다. 이거를 우리가 공통된 인수로 묶는다 라는 말로써 이제 표현하기로 해요.
자, 앞으로 이제 묶어 라고 얘기한다면 다 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 방식으로 얘기를 하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대부분의 녀석들을 다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MA에다가 더하기 MB다. M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죠? 두 개를 묶습니다. M으로 묶고 난 다음에 분명히 곱하기가 돼 있을 건데 뒤에는 플러스로서 묶어주자 라는 상태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상태예요. M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서 M이 공통으로 갔으니까 뭐 하자? A 플러스 B처럼 합시다. 이렇게 넣어줍시다 라고 보자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인수분해 기본적인 형태인 묶는다의 개념이에요. 자, 조금 더 복잡하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이그젬플 좀 보자면 뭐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플러스 뭐 6x다 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머릿속에 생각을 이렇게 하자는 거죠. 2x랑 얘도 2x, 죄송합니다. 저거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할게요. 자, 얘가 2에 대한 제곱에다가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랑요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x죠. 다 모든 것들을 인수들로 표현했어. 자, 그럼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을 생각해 보는 거야. 뭐다? 2x죠. 다 2x가 공통으로 갖고 있어. 그래서 2x로 된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2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다가 곱하기 y고요. 더하기 2x에다가 곱하기 3인 거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x가 지금 다 보여. 와, 2x 여기 다 있네 라고 하면 이 2x로 된 녀석을 묶어주고 뭐 하자? 나머지 숫자들 갖고 오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 2x 하나랑 마이너스 y 하나랑 더하기 3이다 라고 해서 안에 있는 녀석들 다 집어넣어 주자라는 식으로 이제 풀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고 나니까 계산이 끝났네 라는 식으로 보는 게 바로 이런 형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공통된 인수를 가졌을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머지 뭐 공식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가시기 전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되게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셔서 항상 이걸 제대로 못해요. 우리 이제 형, 동생이래. 형, 누나, 언니, 오빠 다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면,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해서 가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형태가 되냐면 뭐 이거 첫 번째라고 할게요. 1번 형태가 딱 돼갖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하고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의 형태는 어떻게 인수분해하는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얘네들은 참 재밌는 게 이미 알고 있는 녀석들 중 하나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친구냐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은 a제곱에다가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다가 나오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도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a 빼기 b에 대한 제곱을 했을 때 a제곱 빼기 2ab에다가 더하기 b제곱이란 점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얘네들을 했던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인수분해조차도 여기서 우리가 했던 계산 방식으로부터 파생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그 파생된 녀석들 한번 보자는 거지. 어떻게 얘를 해줄까?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얘네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일단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제곱은 먼저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러한 상태에서 얘는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분배 법칙.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a제곱에다가 더하기 ab랑요 더하기 ab랑 더하기 b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첫 번째 것 값에서 a제곱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것 값에서 ab가 될 거고요. ba, b제곱, ab, b제곱 이렇게 우리가 좀 계산해놨어요. 자, 물론 이 친구 ab란 친구는 ba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우린 이거를 ba 대신에 ab로 그냥 썼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뭐로 둘 거냐면, 자, 앞에 거를 이제
공통인수라는 걸로 묶어줄 거예요. 자, 앞뒤에 갖고 이렇게 두 개씩 묶어줄 겁니다. 자, A가 좀 더 우세해서 A 플러스 B를 만들어줬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B를 묶어줘서 A 플러스 B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면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일? 공통인수가 생겨요. 자, 공통인수란 게 단순히 하나짜리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개짜리로도 있어요. 더하기 빼기로도 이루어진 건데 공통인수라고 해요. 그냥 똑같이 생기면 다 공통인수야. 그래서 가로로 쳐져 있는 이 똑같이 녀석이 있겠죠. 와, 이 녀석 되게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란 거야? 바로 공통인수란 거야. 그럼 얘를 묶어버려. 얘를 하나의 덩어리 취급을 하는 거야. 패키징 하는 거죠. 덩어리 취급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가져오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 뭐 하자? 갖고 와야 되겠죠. 더하기로써 A 플러스 B다 라고 하면 나머지 파트들에 대한 녀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기본 형태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 방식은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를 연습하고 나면 한 적어도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한 번만 하는 건 좀 오바고 3번에서 한 5번 정도의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해나가는 거야. 하루에 하나씩 해갔다는 느낌으로 해서 하루에 한 개씩만 익히겠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면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인수분해 공식들 자체만. 물론 중학교 거는 한 8가지, 7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좀 늘려갖고 이왕 하는 거 고등학교 버전들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4일 정도 내가 일주일 정도를 투자를 해갖고 인수분해 한다는 익히면 정말 큰 부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녀석들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 이번엔 또 하나 보여줄게요. 이번에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에 대한 녀석을 보여줄게요. 자, 얘네들 인수분해입니다. 자, 얘도 위에랑 비슷해요. 위에 형태랑 비슷한데 일단은 뭐 하자? 두 개를 쪼개주자예요. 마이너스 ab에 더하기 b제곱. 아까 우리가 더해져 갖고 위에서도 이미 더해진 상태에서 2ab가 됐었어. 얘가 원래 얘가 더해져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됐는데 이걸 다시 쪼개란 거예요. 쪼개서 보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거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자, 얘도 쪼갰어. 두 개가 쪼개진 상태에서 a라는 녀석으로 묶어줍니다. a 빼기 b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의 우리 교훈을 하나 얻었어. 얘 a 빼기 b라는 녀석이 왠지 공통인수가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보자는 거니까. 그래서 뭐로 묶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아, 얘를 이런 걸로 묶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뒤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b로 묶게 돼요. 그러면 얘는 b로 그냥 마냥 묶진 않을 거야. 왜? a 빼기 b가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b로 묶게 돼서 a 빼기 b를 만들어줍니다. 와, 이제 나왔죠. 공통인수 a 빼기 b랑 a 빼기 b 공통인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a 빼기 b에다가 a 빼기 b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a 빼기 b인 공통인수들을 먼저 갖고 온 다음에 나머지 녀석들을 갖고 오는 게 좀 더 맞아요. a랑 마이너스 b다. a랑 마이너스 b의 곱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나?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왔고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막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될 거냐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example. 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입니다. 자, 우리 일단 여기다 공식을 몇 개 적어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다가 a 빼기 b에 대한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에다가 더하기 b제곱은 a 빼기 b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을 적어둘 수 있는데, 자, 얘네들 일단 보는데 이 형태가 이 형태인 게 안 보여요. 너무 슬픈 게 지금 딱 보자마자 뭐가 느껴지냐면 저게 저 공식을 쓰는 겁니까? 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태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자, 얘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다 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형태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거야. 얘를 먼저 앞에가 제곱이구나. x에 대한 제곱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뒤에가 x가 있네. 그리고
x가 있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배인 것 같아요. 2배에다가 x를 만들어 놓고서 뒤에가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 2의 제곱 여기다가 써주자는 거예요. 자, 마치 어떻게 보인다? 뒤에 있는 녀석들을 이용해서 파헤쳐 보자면 얘도 a제곱, b제곱 딱 두 개 딱 나오죠. 그래서 가운데 거랑 a, b 뒤에 있는 녀석들끼리 하나씩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a, b 그리고 2배가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본 거죠. x 앞에서 오고 뒤에서 왔어. 아, 제 형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때 이런 형태들은 우리가 공통인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4였어요. 뭐 2의 제곱. 자, 그러고 나면 얘를 x로 묶어주면 x 빼기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빼기 2겠다. 자, 그러니까 x 빼기 2라는 녀석을 가지고 가자면 x 빼기 2에다가 x와 마이너스 2에서 x 빼기 2가 되겠어 라는 상태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아,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이제 숙련이 되면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나왔을 때, 위에서의 상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공식의 형태를 써서 뭐 하자? x 빼기 2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요 x랑 여기 있는 x랑 그다음 요 2랑 여기 있는 2랑 해서 왼쪽에 2랑 해서 얘가 값이 딱 완전 제곱식골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통인수까지는 우리가 좀 할만합니다. 기본적인 건 다 공통인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통인수로부터 모든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로 하기 편해요. 왜냐면 이거 형태들 다 공식 외우기가 좀 짜증나다 보니까 공통인수로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형태가 좀 더 마음적인 부담을 좀 지울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완전 제곱, 이걸 우리가 완전 제곱식 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형태가 합차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합차. 합과 차다라고 하는 녀석이 되는데, 자, 얘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제곱 빼기 b제곱의 형태로 생겼어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a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a 빼기 b다 라는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들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뭔가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면 이제 다들 중학생들은 쾌재를 부르죠. 야, 이거 합차다. 제일 쉬운 녀석이다 라고 이제 할만한데, 얘도 일단 뭐 근본적인 형태들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적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이거 좀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우리는 얘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으로 보고 앞뒤예요. 앞뒤 마찬가지로 앞뒤 해서 x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x 빼기 2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되는 형태들입니다. 자, 일단 근데 근본 원리는 뭐냐면 우리 역으로 아까 곱셈 공식으로부터 유도를 했었죠. 유도하는 방식은 a 플러스 b에다가 a 빼기 b 하면 얘는 a제곱에다가 첫 번째가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ab. 자, 두 번째 친구들 가면 이렇게랑 이렇게 해서 더하기 ab랑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a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얘가 곱셈 공식이라고 했죠. 그럼 반대는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숨겨진 녀석을 다시 끌어내면 돼요. 마이너스 ab랑 더하기 ab 빼기 b제곱이야. 가운데 있는 친구는 분명 계산하면 0인데 여기에 어떤 값이든지 간에 다 집어넣어서 풀어줄 수가 있다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다 충분히 나올 만한 녀석들이죠. 그래서 묶어줄 때는 앞에 있는 녀석으로 묶자라고 해서 a로 묶어줍니다. 그럼 a 빼기 b와 더하기 b로 묶어주게 되면 a 빼기 b다라고 해서 뒤에 있는 형태들 두 개 갖고 와서 a 빼기 b를 먼저 해주고 앞에 있는 두 파트를 가져오자 라고 하면 바로 합차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먼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앞에 있는 형태들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합차까지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 거로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번에는 한번 예시를 몇 개 더 들어드릴게요. 일단 합차의 형태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좀 보자면, 자, 뭐 별건 없지만 이거 잠깐 지우고 가도요. 자, 별건 없지만 한번 보자면
일단은 얘네가 뭔가의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y제곱이에요. 자, 이런 형태들은 가운데 값, 우리가 두 개를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형태들에서는 뭐 그냥 이 공식을 이용하자면 바로 할 수는 있어. 이렇게 x 더하기 5y와 그 다음에 x 빼기 5y다 라고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은 이렇다. 자, 다만 우리가 방금 유도했던 방식에 따르자면요, 가운데 얘를 x에 대한 제곱과요 마이너스 5y에 대한 제곱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녀석 x제곱 플러스 5xy랑요 마이너스 5xy다 라는 녀석을 두고 마이너스 5y 제곱입니다 라고 됐으면 공통인수 묶어줘요. 얘랑 얘 두 개를 먼저 묶어주게 되면 x에다가 x 빼기 5y 더하기 뒤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5y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5y다 라고 돼요. 자, 뒤에 있는 공통인수를 가지고서 x 빼기 5y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5y다 라는 값으로 하면 얘가 바로 인수분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좀 물어봅니다. 선생님, 근데 왜 위에 거랑 1번 파트랑 왜 2번 파트 해갖고 왜 두 가지의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자, 일단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중이에요. 제일 간단한 형태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제일 간단한 형태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뭘 쓰든지 간에 다 쉬워. 물론 오히려 우리가 복잡하게 하는 2번 형태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제일 쉬운 형태라서. 자, 근데 이런 쉬운 것들이 나왔을 때 1번만 연습하고 간다면 2번 같은 형태들, 나중에 조금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어렵기 때문에 이미 걔네 하나만 해도 이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들을 다양하게 연습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들을 좀 위해서라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만 딱 풀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하시면 되냐면 딱 개념 원리를 만약에 푸시게 된다면 연습 문제들 정도만 두 번에 걸쳐서 1번 방법과 2번 방법 둘 다 한 번씩 해보시는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 2번은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이지, 뒤에서만 많이 쓰여요. 뒤에서 많이 쓰이고 고등학교 때 많이 쓰이는데 1번 처음에 너무 벅차면 1번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조금씩 나중에 연습하는 식으로 가셔도 돼요. 하지만 2번은 반드시 연습해야 될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넘어가자면,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하나 더 열어서, 자, 세 번째 형태들에 대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넘어갑니다. 자, 주로 지금 1번에서 우리가 지금 잠깐 복습을 하자면 1번에서 완전제곱식꼴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들 중에서 a제곱 플러스 2ab와 더하기 b제곱이다가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을 갖었고요.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에다가 더하기 b제곱은 a 빼기 b에 대한 제곱이다 라는 게 1번 형태였고요. 자, 두 번째 거는 합차라고 하는 녀석을 했죠. 하나가 합과 그 다음에 차다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를 갖고 왔었습니다. 첫 번째 거가 완전제곱식꼴이라고 해요. 완전제곱식 형태, 완전한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합차 형태 라고 하는 합과 차로 이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거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두 개는 이제 인수분해에서 사실 가장 쉬운 녀석들 중 하나예요. 제일 좀 그나마 우리가 좀 사랑할 녀석들 중 하나고요. 자, 처음 인수분해 배웠을 때 가장 어려운 파트는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은 이제 뭐 할 거냐면 x제곱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b에 대한 x랑 더하기 ab 형태인데요. 자,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 결론부터 보자면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에 대한 형태예요. 자, 그래서 푸는 방법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슬라이드 하나 더 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대해서 x가 되겠고요. a, b인데요. 자, 얘는 오히려 제가 아까 제일 처음 했던 곱셈 공식을 유도하는 형태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원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 플러스 a랑 곱셈 공식부터 하는 거니까 x 플러스 b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더하기는
x제곱 플러스 bx다 라고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형태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 ax랑 플러스 ab다 라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좀 보자면 앞에를 먼저 묶어줄 수 있어요. 자, 일단 요거 다 계산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대한 x랑요 더하기 ab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얘네들 갖고 다시 되돌리는 방식이 인수분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되돌리는 방식이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 거하고 넘어가서 얘네들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역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쪼개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ax와 더하기 bx 플러스 ab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앞에 있는 녀석 요거랑 요거 두 갈래로 둘 수 있겠죠. x에다가 묶어주면 x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더하기 b에다가 묶어주면 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x 플러스 a로 묶어주게 될 거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b다 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x제곱 플러스 계산 7x 플러스 10이다 라는 형태가 이제 나오거든요. 문제 자체에서. 자, 근데 뭐가 더했는지 난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가운데가 지금 왼쪽에 쫙 보면 a 플러스 b라고 해서 뭐가 더해져서 온 건데 분명히 뭔가 더해져서 온 거야. 더해져서 온 건데 난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유추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서 유추할 거냐? 바로 저기서 나온 친구들 중에서 유추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추를 이걸로 해보자는 거예요. 뭐? 뒤에 곱한 녀석들. 여기서부터 a 플러스 b가 다 나오니까요. 그럼 뭐야? 10이라는 녀석의 곱셈들로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12는 뭐가 곱해져 있나?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그 다음에 3 곱하기 4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로서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을 다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아, 얘네들을 가지고 두 개로 만들었어. 그럼 1 플러스 12가 7을 만들 거냐? 2 플러스 6이 7을 만들 거냐? 3 플러스 4가 7을 만들 거냐? 라고 이제 보자는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거는 13 나와서 얘는 아니겠죠? 얘도 8이고요. 얘도 7이에요. 다 아니야. 근데 맨 마지막 거만 뭐야? 7 나왔네? 그러면 저 앞에서 우리가 봤던 A랑 B란 녀석은 3, 4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x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4다 라고 인수분해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구나. 기본의 원리에 따라서 가겠구나 라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있는 녀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녀석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또 나와버리냐면 다른 녀석, 뭐 마이너스 있는 녀석도 나와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곱에 의해서 하는 건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적어주기로 합니다. 어떻게 적을 거냐면 자, 앞에 있는 곱에 의해서 나오는 걸 x와 x로 적어줘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들을 적어줍니다. 뭐를? 1과 뭐 12 뒤에 있는 곱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녀석 적어줘요. 3, 4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크로스야. 크로스 x랑 첫 번째 x랑 두 번째 x랑 첫 번째 3이랑 곱하고요. 첫 번째 x랑 두 번째 4랑 곱해줍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3x와 4x 나와요. 그래서 가운데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쓰는 방식은 가로로 쓰겠다. 가로로 쓰겠다라고 해서 얘들 만들어줍니다. 즉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 용법처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형태들을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24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도 24에 대해서 곱해지는 건 1 곱하기 24, 그 다음에 2 곱하기 12, 그 다음에 3 곱하기 8, 4 곱하기 6, 6, 4 바뀌는 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가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1이나 24, 2나 12
3과 8, 4, 6 중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갈 만한 녀석 써줘야 돼요.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제가 좀 다 써볼게요. 일단 x랑 x 1번 형태에 우리가 유출하자는 거죠. 1번 1, 24. 자, x랑 1, x랑 24.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첫 번째 들은 거, 두 번째 들은 거, 2번. 자, 그래서 얘네들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자, 크로스에서 계산을 합니다. 크로스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4x예요. 가운데 값이 나오는가 봤더니만 안 나오네요. 두 번째 것도 뾱뾱해서 마이너스 24x랑 더하기 x예요. 가운데 값 나오는가 봤더니만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두 개를 뭔가 빼갖고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빼갖고 2랑 근접하게 나와야 될 거야. 그거 염두하면서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거는 다시 x랑 2와 12,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x랑 2와 12 해서 마이너스 해서 또 계산합니다. 자, 크로스해서 마이너스 2x랑 더하기 12x는 10x야. 당연히 오른쪽 거는 계산 안 해도 알아요, 사실은. 어떻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2x랑 더하기 2x라서 다만 마이너스 차이만 있을 거야. 자, 그럼 만약에 다섯 번째를 계산할 때도 두 개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뭐만 하자? x랑 3, 8 해서 마이너스 하나만 넣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8x와 마이너스 3x라서 5x 값이 될 거고요. 자, 여섯 번째 거는 그냥 다른 걸로 할게요. x랑 4, x랑 6이고 마이너스 여기다 붙일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x랑 더하기 6x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2x가 나오죠. 됐어. 2x가 나왔어. 우리가 원하는 2x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하자? 이 마이너스는 다른데 바꿔주면 일곱 번째라고 해서 쓰자면 x와 4, x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6x와 더하기 4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자? 이제 쓸 때는 가로로 쓰자 라고 해서 이 가로 값이 x 플러스 4와 그 다음에 x 빼기 6으로서의 값이 바로 첫 번째에 나온 이 인수분해의 공식이다. 공식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 인수분해가 된 거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7가지, 총 8가지 정도 되겠죠. 다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네, 맞아요. 원래 이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만, 이거를, 일일이 다 쓰기가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이 잘 안 보여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긴 하지만,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일어나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더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볼 겁니다. 얘는 이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7xy랑 더하기 72y제곱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넣을 수 있는 건 1 곱하기 72, 그 다음에 2 곱하기 36, 3 곱하기 12, 12가 아니야. 3 곱하기 24, 그 다음에 4 곱하기 18 아니고, 맞네요. 18, 그 다음에 5는 안 되고 6 곱하기 12, 그 다음에 7은 안 되고 8, 9 됐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아질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얘는 더하기죠. 더하기다 보니까 하나만 딱 먼저 해보는 거야. 감을 찾기 위해서. x랑 x 1과 72죠. 크로스를 해서 하면 어쨌든 얘는, x 더하기 72x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할 거야? 두 개의 이 수들은 항상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 항상 이 수들은 더해지겠구나. 자, 그렇다면 이 수들이 항상 더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해서 저 17과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숫자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 38, 여기는 27, 여기는 22, 여기는 18, 여기는 17 나왔어. 그럼 쟤랑 똑같은 숫자가 뭐밖에 없어? 8, 9에서 만들어지는 17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해줍니다. 얘네가 x랑 8과 x랑 9네 첫 번째 거만 해주면 얘가 8x랑 크로스해서 하면 8x와 더하기 9x가 나와서 더하기 17x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저기서는 마이너스 17x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x랑 마이너스 8과 x랑 마이너스 9네 라고 해서 곱해주면 샥샥 해서 마이너스 9x랑 마이너스 8x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7x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써질 때는 뭐 하자? 가로값으로 쓰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x 빼기 8과 x 빼기 9다
라는 형태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이제 적용해 주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하면 아,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형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형태지만 뭐 그렇진 않습니다. 뭐 엄청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할 수 있는 형태들이야. 자, 바로 우리 네 번째 형태들 중 하나인 acx 제곱에다가 더하기 가운데가 ad 플러스 bc와 x 플러스 bd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하자는 거냐면 얘네가 a와 c 해주고 그 다음에 b와 d를 가져가요. b와 d 가져가서 가운데를 곱해줍니다. 물론 여기는 ax와 c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dx와 플러스 bcx가 돼서 가운데 거가 나오냐 물어보는 거야. ad 플러스 bc에서 가운데 거가 딱 나옵니다. 그 근본 원리는 똑같죠. 그래서 가로로 쓰자는 게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써주게 되면 얘는 ax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cx 플러스 d다 라는 형태로 써지는 걸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처럼 쓰겠다 라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형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시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로 또 보자면 얘가 이제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11x와 더하기 6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 것도 곱셈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다음 오른쪽 것도 곱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과 오른쪽 먼저 나올 수 있는 거 다 생각해보면 3에서는 1 곱하기 3밖에 없네요. 자, 6에서는 1 곱하기 6, 2 곱하기 3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시기 전에 언제나 3번 형태들까지 먼저 연습이 완전하게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해서 생각해보는 거죠. 1x와 3x다. 오른쪽은 이제 할 수 있는 거 1, 6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번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1x와 3x 그대로 둡니다. 어차피 바꿔도 똑같을 거니까 6, 1. 자, 2번 형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1x와 3x 또 그대로 두고 2, 3. 또 바꿔서 1x와 3x다. 3, 2다. 라고 해서 총 4개의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물론 요것도 조금 있다가 얘네들을 좀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이렇게 크로스해서 계산하면 6x와 더하기 3x네요. 그래서 9x예요. 네, 11x가 안 나오네요. 자, 2번. 얘는 18x와 더하기 x입니다. 라고 해서 19x가 나와요. 11x 아니죠. 자, 크로스 또 하고 3x와 더하기 6x입니다. 그래서 얘는 9x가 나와요. 또 아닙니다. 슉슉 크로스 하면 얘는 9x와 더하기 9x와 더하기 2x죠. 그래서 얘가 11x다. 딱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친구가 이 친구가 인수분해 되겠네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좀 더 가지수가 많은 형태의 아까 3번 형태랑 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값으로 이제 써주게 되면 x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3x 플러스 2다 형태가 바로 제 인수분해 형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머릿속으로 뭘 계산을 해버리면 되냐면 이 크로스하는 머릿속에 있는 숫자들만 계산해서 가운데 값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2x랑 더하기 7xy랑 마이너스 22y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우리 숫자들만 따질 거야.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21이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21. 오른쪽은 1 곱하기 22, 그 다음 2 곱하기 11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얘가 우리가 2, 1, 1, 22 생각하는 건데 둘 중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번에는 빼기로 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빼기만 하나만 해준 다음에 둘 중에 마이너스가 바뀌어도 있는 일이라고는 자, 직접 해보면 되지 뭐. 자,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마이너스의 부호 정도가 바뀌는 정도예요. 자, 한번 계산해보자면 마이너스 44 플러스 1이라 얘는 마이너스 43이에요. 자, 오른쪽 값은 44 빼기 1이라서 43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뭐 부호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일단 먼저 저 숫자들부터 맞추고 난 다음에 부호 나중에 신경 쓰자라는 걸로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해보면 2, 1 해놓고서는 마찬가지로 2와 11, 그 다음 바꾼 형태가 필요하겠지. 2, 1 해놓고선 11인데, 자, 얘는 계산해보면 22, 그리고 두 개 뺄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빼주면 22 빼기 2입니다. 그래서 20 딱 나와요. 자, 오른쪽 값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래서 얘가 될 거야. 이 숫자의 형태들로 가져갈 건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바꿔주면 되지. 어쨌든 얘가 2x랑 x가 될 거고 11과 2 y인데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11이었을 때 마이너스 7y 나왔으니까 플러스가 나와줘야 된다면 아래쪽으로 가자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4xy랑 플러스 11xy를 하니 답이 나오네. 7xy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로값으로 계산을 하자. 가로값으로 계산을 하자. 라고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2x 플러스 11y랑 그 다음에 x 빼기 2y랑 해서 계산값이 되겠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자, 이번에는 6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y와 마이너스 10y 제곱이라고 하는 거 할게요. 자,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있는 게 6은 1, 6,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두 가지 후보가 있고요. 10은 1, 5, 2, 1호가 아니라 1과 10, 2와 5다 라고 하는 두 후보군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하는 거야. 사실은 1, 6 해놓고서는 1, 10 만들어 줍니다. 그럼 서로가 크로스했어. 계산. 근데 얘는 빼기 해줘야 되겠죠. 하나에다가. 그래서 빼기 하나 넣어주면 싹 넣어줘요.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6과 더하기 10이죠. 그래서 4 나왔어. 첫 타에 딱 때려 맞췄는데 딱 맞았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와버렸죠. 그럼 이제 뭐 하자? 부호 형태 바꾸자. 해서 1과 6, 1, 10인데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10쪽에다 마이너스를 해서 가져간 거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계산돼서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10과 더하기 6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로로 써주면 되죠. 마치 뭐 있는 것처럼 x랑 y가 있는 것처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에다가 6x 빼기 10이다. 10y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바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거는 간편화된 최종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빠르게 푸는 방법.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심지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얼마나 풀었냐? 저는 좀 느린 편이라서 한 500문제 정도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모든 분들은 그렇게까지 문제 푸실 필요는 없고요. 한 100문제 정도 풀면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근데 전 좀 느린 편이라서 사실 귀찮아서 그냥 일정하게 막 그냥 풀어버렸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풀다 보니까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어느 정도 더 빠른 분들은 한 100문제 내지 한 50문제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저는 그냥 풀었거든요. 그냥 막 숙제가 저의 선생님이 너무 많은 숙제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풀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도록 잘 안 됐는데 꼭 생각하시면서 하는 방법을 기르시는 게 좀 제일 나을 겁니다. 자, 이게 이런 형태들로서 우리가 얘기가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